자,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정책론 파트 살펴봅니다. 이 정책도 매년 4문제 많이 나올 땐요 5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파트네요. 다만 정책 파트는 아주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만 하시면 정책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 예, 그렇죠? 자, 먼저 이해를 하려면 무엇을 물어보고 왜 물어보는가를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죠. 자, 한번 보세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부동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할 때 누가 개입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해결할 때. 정부가 개입해서 한번 해결해 볼게. 이게 정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곳이 부동산 시장이겠죠. 그럼 시장을 나눌 때 우리가 토지시장과 주택시장으로 나눴던 기억나시죠? 따라서 부동산 문제도 무슨 문제가 있죠?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부동산 문제가 나타나는 곳이 시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개입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에 개입해서 정부가 내놓은 것이 뭐다? 정책인데 토지 문제에 대응해서는 당연히 토지 정책이 나올 것이고요. 주택 문제에 대응해서는요. 주택 정책이 나오겠죠. 그리고 토지와 주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조세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은 주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랬을 때 이 부동산 문제, 토지 문제나 주택 문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매년 한 문제 정도가 꼭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정책과 관련해서 역시 어때요?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고요. 주택 정책에서 역시 한 문제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세 정책에서 한 문제 나오거나 뭐 안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곳이 시장이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했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서 보시면 몇 쪽을 보시면 되느냐 하면 40페이지에 그런 말이 나오죠. 정부의 시장 개입 이렇게.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다. 시장에 왜 개입하는데 하고 거기에 보면 시장 개입 이유가 나옵니다.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거기 보니까 크게 2가지가 있네요. 하나는요. 뭐 때문에 개입한다고 돼 있어요.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반갑다, 친구야, 나 너 알아? 이러면서 어디에? 여기 시장이다 하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럼 시장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우리 부동산 시장할 때 배웠죠? 시장은 공급자가 만든 물건을 수요자에게 배분해 주는 곳이에요. 그게 뭐죠?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자원을 배분해 줄 때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일치하는 곳에서 자원 배분이 되면요. 이런 것을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진다는 말은 공급량이 너무 많이 되었다. 그러면 과대 생산의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적게 생산되었다. 그러면 과소 생산의 문제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적게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 이게 시장 실패입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래 물어보면 그 중에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것을 우리는 경제적 기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시장이 실패하지 않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나요? 그랬을 때 정답은요. 네,
예요. 왜요? 그랬을 때 그것은 보세요.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받아오는 이 수요자는 우리 배웠죠? 구매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유효 수요다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런데 구매력이 없는 계층도 있을 수 있나요? 예,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요, 구매력이 없는 계층도 있어요. 근데 주택 이런 건요, 필수재적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구매력이 없대요? 그럼 시장 들어가면요, 찬밥 대접 받아요. 나가세요. 돈도 없으면서 왜 왔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계층들을 위해서 정부가 또 어때요?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준다든지, 임대료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시장 원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정치적 기능이라고 그러고, 이런 정치적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회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함께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형평성 이런 것들도 중시된다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데 시험은 특히 뭘 잘 물어보느냐 하면 이 시장 실패를 수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장 실패가 왜 생기는가 하는 이유, 원인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실패의 원인 또는 요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40쪽에 있는 가운데 평가로 2번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면 독과점 기업의 존재, 규모의 경제 뭐 이런 표현이 있고 거래 쌍방의 정보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 이런 말도 있고 공공재 존재 이런 말도 있고 외부효과 문제 이런 말이 쫙 나옵니다. 그거 보이시죠? 예, 타이틀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시장 실패 원인이 뭡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써놨어요. 독점이나 과점이 존재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점 기업은 지 혼자 시장에 있네요. 독점이니까. 그러면 자기는요,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균형 가격보다 어떻게 하겠어요? 높은 데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 독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당연히 가격은 높이고요. 생산량은 어떻게 하겠어요? 독점이면 줄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독점 이윤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독과점이 되면 과점도 마찬가지겠죠. 몇 개의 기업이 담합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생겨요. 과소 생산의 문제가 생기니까 시장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보면 정보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이래요. 그 말은요, 이 시장에 있는 공급자는요, 정보가 많고 수요자는요, 정보가 적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가 적은 쪽에서는요, 역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 시장에 왜 들어갑니까? 제가 옷 사러 갔다 그러면요, 질조 오면서 값싼 옷을 사고 싶어요. 근데 정보가 없어요. 근데 정보를 많이 가진 공급자는요, 저에게 몇 마디 물어보고 나서 이 사람 옷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요, 바가지라고 하는 걸 씌워요. 그 말은요, 이제 값싸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싸게 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리고 정보를 많이 가진 공급자는요, 정상이윤보다 훨씬 더 떼요. 높은 가격을 불러서 바가지를 씌웠다, 초과이윤을 얻었다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없는 쪽에서는 역선택, 즉 값싸고 질 좋은 옷을 사러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비싸면서 질 떨어진 옷을 사오게 되는 거고, 이 공급자들은 그 정보를 남용해서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을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해이라든가 역선택이 발생하면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가 없다 하는 논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도 역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게 보면 공공재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공공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그랬을 때 공공재의 특징은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겁니다.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건요, 자, 이런 겁니다. 콜라가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콜라를 A라는 사람이 어때요? 소비해서 마셨습니다. 왜 마셨어요? 맛있으니까 먹었겠죠. 예.